지난 8월 비를 흠뻑 맞은 채 맨발로 수민 씨의 매장을 찾아왔다는 남자. 남잔 수민 씨가 일하는 백화점 의류 매장을 종종 찾던 왕 대표라고 했습니다. 사실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여기 이렇게. 아, 이 사람이요? 네네네네. 프랜차이즈형 휴대전화 판매 업체 왕자통신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왕 대표. 획기적인 서비스들을 앞세워 업계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 사업가 왕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? KTX를 탔는데 잠이 들었는데 뭐 신발도 다 훔쳐가고 지갑도 훔쳐가고 핸드폰도 훔쳐가고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서 뭐 아무도 뭐 도와주지도 않고 너무한다.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기차 안에서 도둑을 맞았다는 겁니다. 당장 회사까지 돌아갈 여비가 없어 급한 마음에 세네 차례 이용했던 수민 씨네 매장을 찾았던 왕 대표. 이제 6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대요. 그래서 옷을 지금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되지 않냐. 이제 옷이 너무 눅눅하시대요. 소가네 티, 바지, 셔츠 해서 그렇게 세트로 다 입으셨으니까. 어쨌든 풀로 쫙. 한 22만 원, 25만 원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신발이 없으니까 현금 3만 원. 수민 씨는 왕 대표가 그날 저녁 약속에 늦지 않게 갈아입을 옷가지들을 외상으로 건네주고 신발을 사신을 돈까지 빌려줬습니다. 그런데 자신의 휴대전화는 잃어버렸으니 대신 연락을 하라던 왕 대표의 비서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 수민 씨는 연락할 방법을 찾다 왕 대표가 운영하는 왕자통신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겼습니다. 2020년 8월 6일 저희 매장에서 입고 간 바지, 남방, 티셔츠 가져간 현금 약속일이 지났고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수민 씨의 댓글에 응답한 사람은 왕 대표가 아닌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. 저는 해운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20년 8월 23일 일요일 밤 11시 45분 등에 왔었습니다. 부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남자가 왕 대표의 목격담을 올린 겁니다. 지난 8월 말 이곳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와 하룻밤을 묵고 떠났다는 왕 대표. 이 방이었습니다. 이 방이었어요? 네.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혼자 묵으시면 35,000원이었네요. 그가 직원이 없는 늦은 밤 찾아와 숙박비도 받지 않고 우선 전화로 방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.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다. 나오셔가지고 이제 결제도 해주셔야 된다. 라고 하니까 엄청 멀끔한 분이 나오셨어요. 그러니까 정장 같은 느낌의 옷들을 입었었고 그분한테 듣고 통신이랑 그 이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뜨잖아요. 이 사람 맞네. 잘생겼었어요. 다음 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출근해 숙박비를 받으려 하자 왕 대표는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.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뭐 지갑을 잃어버려서 책 2권을 주면서 이 책을 일단 드리고 가겠다. 아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물물교환도 아니고 무슨 책을 주고 가느냐. 간밤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우선 책 2권을 담보로 맡겨놓고 다시 와서 숙박비를 치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. 사기꾼처럼 그러는 거 다 알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나 진짜 저녁에 와가지고 돈을 줄 수도 만약에 돈을 준다면 제가 너무 미안한 거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사람 한번 믿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보냈죠. 대학교 강연만 급히 다녀와 방값을 치르겠다는 왕 대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자기가 지갑이랑 폰을 다 잃어버렸대요. 급하게 PC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냐 해가지고 쓰게 해줬어요. 그래서 사리가 빌려달랬어요. 제가 현금이 3,000원밖에 없어요. 3,000원을 드렸거든요. 저희는 8,500원짜리 돈가스 메뉴를 제가 드렸었거든요.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셔가지고 같이 역까지 올라가서 기차표까지도 제 카드로 끊어드렸었고요. 돈가스부터 숙박비, PC방 이용료까지 물건값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장님들은 심지어 돈까지 빌려줬습니다. 그가 왕자통신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. 본인이 통신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다 하면서 막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확실하게 신뢰를 가졌었거든요. 왜냐면 본인 얼굴이 나와 있고 뚜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. 잘 나가는 사업가 왕 대표가 고작 몇만 원을 떼먹을 거라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몇 해 전 휴대전화 대리점계에 새바람을 몰고 온 왕자통신. 24시간 출장 AS와 고객 픽업 서비스 등 획기적인 영업 전략으로 입지를 굳힌 왕 대표는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청년 사업가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기다리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지구촌 저개발구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대1 아동교를 맺어주고 있거든요.
지점별로 한 명씩 후원을 하셨는데 지점을 늘려갈 때마다 조금 더 늘려서 나눔을 하고 싶다고. 젊은 나이에 타고난 사업 수완과 선한 마음까지 가진 왕 대표는 지역에서도 유명했습니다. 휴대폰 요금 뭐다 같이 세우는 사람 진짜 다 당근이라고 하니까 불사를 또 탑하게 안 하고 지다가 부담 못하죠.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그것도 있어요.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왕자통신 직영점 자리에 다른 업체가 영업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옆에 원래 통신이라고 핸드폰 가게 아니었어요? 네, 맞아요. 한 여름에 없어졌는데 근데 지갑 여기 가게에 있지를 않아. 지는 정확히 어디 또 뭐가 있대. 지금 사람 우연한지 모르겠는데. 10년 만에 만난 왕 씨는 못 보던 사이 자신이 번듯한 사업체의 대표가 됐다며 성공담을 늘어놨습니다. 형님 보고 싶어서 왔다 하는데 지갑하고 핸드폰이 없어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그럼 밥도 사주고 그래 뭐 돈 없으니까 20만 원 주고 이거 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나중에 차 빌려 가라. 왕 대표와 함께 오랜만에 밥 한 끼를 하고 여비를 쥐어 돌려보냈다는 남자. 그런데 그때는 지금 안 갔다. 내 자리에서. 그때부터 내 카드를 쓰고 있으니 옷 사고 염색하고 안경 쓰고 노트북 사고 다 내가 내 카드로 한 거라. 960만 원.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가 단 며칠 사이에 1,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했다는 왕 씨. 사람에 대한 마음이 참 약하야. 카드를 훔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요즘은 카드가 버려져도 안 쓰잖아요. 웬만한 사람들은 인적 사항을 모르잖아요. 본명을 안다 하더라도 휴대폰이 없으니까 주민번호 모르지.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고를 해도 안 되지. 그런데 그날로 사라져버린 왕 씨의 소식이 뜻밖의 장소에서 들려왔습니다. 울산 번화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지난 5일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. 편지를 보낸 발신인은 왕 대표. 먼저 사과부터 드립니다. 계좌번호, 금액을 다시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인을 통해 우선 처리를 부탁하겠습니다. 어떻게든 치킨값을 변제하겠다며 거듭 사과를 하는 왕 대표. 그는 몇 달 전 바로 이 치킨집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치고 사라졌던 겁니다. 마침 이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지갑을 잊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입금해줘도 되겠냐라고 하더라고요. 설마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가 치킨값 17,900원을 떼어먹을까? 믿었던 사장님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. 너무 괘씸하더라고요.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눈 트고 코 베었으니까요. 예.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돈을 내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속여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요, 사실. 치킨값을 떼어먹고 2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왕씨는 왜 갑자기 편지를 보내온 걸까? 돈을 갚겠다, 미안하다 이렇게. 지금 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. 알고 보니 그는 얼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습니다. 수사중인 피의자인데 구속은 검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했더니 쫙 나온 거죠. 여러 경찰서에서 지명수배가 몇 개 걸려 있었는데 아마 한 10몇 개라고. 전국을 돌며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던 왕 대표는 알고 보니 억대의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가 돼 있던 인물이었습니다. 사장님들을 속이는 데 이용됐던 왕자통신 사업을 하며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는 왕 대표. 통신 거기를 같이 하자고 그랬었어요. 뭐 얼마를 가져오면 세계 매장에 지분을 주겠다. 자신이 운영 중인 왕자통신 가맹점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남잔 왕 대표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그게 자기 명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 명의가 아니더라고요. 저는 개인 회생을 들어갔으니까 정말 힘들어가지고 뭐 진짜 죽고 싶었어요, 진짜. 왕 대표 명의의 가맹점이라던 업체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겁니다. 우리는 왕 씨와 함께 왕자통신을 설립한 동업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. 그 사람하고 동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치여갖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통신점은 제 거예요. 제 명의예요. 그러니까 자기 본명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 사람 5, 6년 동안 줄 알았어요, 이름이. 이때까지. 그러니까 동업자 역시 왕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. 투자 한 푼 하지 않고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공동대표 자리에 앉았다는 왕 씨. 그는 공동대표가 되자마자 회사의 이미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
사람이 어르신들 박차 같은 거 그런 거 맨날 봉사하고 막 그 사진 찍어놓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. 또 사랑의 열매 그런 것도 돈도 후원하고 그러는데 다 그게 보여주기식이지. 각종 봉사활동과 기부 내역을 이용해 왕자통신을 적극 홍보하며 선한 사업가 이미지를 쌓은 왕씨. 그 가면에 속은 이들이 그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건넸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다.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야겠다 생각하면 철저하게 그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뭘 하고 최선을 다해요. 그러다가 자기가 결국 원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. 저는 그냥 현금으로 다 주고 재산 다 날렸어요. 피해본 거 있고 뭐 하지만 그냥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뭐 협박도 하고 막 그러니까. 지난 몇 년간 수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왕씨. 그렇다면 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외상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걸까? 11월 19일인가 그 경찰들 와가지고 잡아가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세금 징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. 왕 씨가 한창 투자 사기를 저지르던 무렵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단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막 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. 마약 뭐 이런 거 주사기 나오고 막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다시 잡혀오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때.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봐왔던 남자 역시 왕 씨가 마약 등으로 돈을 다 탕진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 뭐 우리는 다 보면 안 돼. 양문놈들 잡는 거 보면 알거든요. 그럼 뭐 마약을 뭐 사기 쳤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부산 있을 때도 한번 간만에 갔다 왔어요. 남 돈 뭐 훌치게 그 돈 가지고 내 호텔에서 먹고 자고 뭐 VIP 이렇게 놀다가 돈만 빼면은 장소를 딴 데로 옮길 뿐이니까 돈맛이 들면 돈이 참 좋다는 날개가 있거든.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라는 가짜 가면으로 사람들을 속여 얻은 수억 원의 돈을 불과 몇 년 만에 다 탕진해버린 왕 씨. 밥 한 끼 해결할 돈도 없어지자 또다시 그 가면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. 그 가면에 속은 사장님들에게 돈을 꼭 갚겠다는 사과 편지를 보내온 왕 씨. 진심일까?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든지 이런 해결의 방법은 없어요. 단지 미안하고 죄송하다,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. 끊임없이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다,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,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형사사건이나 혹은 더 큰 어떤 사건으로 커져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. 왕 씨가 옥중에서조차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기를 친 것처럼 또다시 거짓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. 내 평생에 처음으로 고발 들어가봤거든요. 왜 그러냐면 10년 만에 왔는데 뭘 밥 사줘? 밥 사줄 왜 돈을 20만 원씩 줘? 선의적인 그런 겁니다. 근데 그거를 뒤통수를 지는 거잖아. 이거는 서로 간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잖아. 그렇게 해버리면 누굴 믿겠어? 당신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건넨 사람도, 밥 한 끼를 내어준 사장님도,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지인도 이제 다 알아버렸습니다. 그러니 그 가면으로 또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을 부디 멈추길 바랍니다.